네, 안녕하세요. 네, SQLD 오늘 문제풀이 특강 진행을 맡게 된 한종구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또 재미없는 SQLD 강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한번 딱 들으시고 제대로 공부하셔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시험 어, 분명히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준비된 문항은 총 40문제예요. 40문제인데 처음에 20문제 정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말씀하셨겠지만 중간에 이제 작은 이벤트도 진행하고 그리고 다시 또 20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문제는 일단 그 노랭이 책,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노랭이 책을 에 있는 문제를 좀 각색을 해서 문제 풀이에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혹시라도 재채기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테이블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 기관 분류에는 분류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고, 분류명, 등록 일자가 있고, 기관 분류, 여기에는 이제 요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요걸 요렇게 바꿀 때 어떠한 알터문을 써야 되느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프라이머리 키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의 어떤 데이터 타입이랑 낫널 옵션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뀐 거는 분류명이 바차 20이었는데 바차 30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등록 일자가 바차 10자리에서 널 허용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등록 일자가 데이트 타입으로 바뀌고 날짜가 들어오는 그런 타입이죠. 그리고 난 널 옵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바꿔야 돼요. 두 개를 바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보니까 알터 테이블 기관 분류, 알터 컬럼명 해서 얘를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꾼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쓰진 못해요. 알터문은 한 번에 하나씩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같은 이유로 아니겠죠. 그리고 3번을 보니까 기관 분류 테이블을 하는데 알터 컬럼 분류명을 바차 30 널로 한다라고 돼 있죠. 난 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난 널인데 널로 한다. 요런 작은 부분만 보시더라도 답이 4번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터 테이블 기관 분류 분류명 낫널 옵션까지 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길이만 바뀌더라도 분명히 낫널 옵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경이 돼요. 그냥 안 하면 그냥 널이 되겠죠. 널 에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타입으로 낫널 옵션을 준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이제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학생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유효한 투플들을 삽입을 하였다. 자,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 결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네. 자, 투플들을 몇 개를 삽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학번은 어떤 캐릭터 형태로 8자리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낫널 옵션과 유니크한 옵션이 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생은 인티저, 숫자죠. 그리고 얘는 널 에이블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select count from 학생을 한 것과 select count 학번 from 학생을 한 거. 자, count하고 아스타 들어간 거랑 괄호 안에 그리고 어떤
컬럼명, 특정 컬럼명이 들어가는 거랑 차이점을 혹시 다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자, 아스타라고 돼 있으면 예를 들어 학번이라는 거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고, 장학생은 인티저 숫자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 그리고 여기는 20, 여기는 널이 들어갔어요. 널이 들어갔으면 이랬을 때 카운트 아스타를 하게 되면 그 행의 모든 행을 그냥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카운트하고 안에 컬럼명이 들어가면, 가로 안에 컬럼명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장학생이잖아요. 장학생이면 장학생이라는 컬럼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카운트는 2만 나옵니다. 이렇게 널은 세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학번은 프라이머리 키죠. 그러면은 뭐다? 난널이죠. 예. 그럼 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은 얘랑 얘의 숫자가 같겠죠. 결과가. 자, 그래서 자, SQL1과 2의 문장 실행 결과는 다룰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미 틀렸습니다. 장학금 속성에는 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리고 자, SQL1, 2 문장의 실행 결과는 다룰 수 있으며, 이것도 이미 틀렸는데, 자, 뒤에 보니까 학번 속성에 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널이 존재할 수 없죠. 예,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과 2의 문장 실행 결과는 항상 같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는 항상 다르다. X죠. 자, 세 번째 문제. 아래 7개의 SQL문이 있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다 실행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자, A, B, C 3개의 SQL 문장을 차례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3개의 문장을 차례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부서라는 테이블 만들었고, 직원이라는 테이블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부서에다가 지금 부서 번호, 부서명,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부서 번호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자, 여기 이게 PK. 그리고 직원 번호가 당연히 PK겠죠? 네. PK. 자, 그랬는데, 포린 키. 자, 소속 부서라는 컬럼에 포린 키가 걸려 있는데, 레퍼런스 참조를 한다. 어디?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를 참조한다.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가지고 온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거기 있으면 넣겠다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on delete cascad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서에 10이 있었고, 10이라는 부서 번호가 있었고, 여기 직원에 10이라는 소속 부서 코드의 값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부서에서 10이라는 행이 지워지면 여기에서도 같이 지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on delete cascade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넣을 때만 참조하는 게 아니라 넣고 나서도 계속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워지면 나도 지워져야지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부서에는 10, 30이라는 영어과 기획과가 생겼고, 직원 테이블에는 자, 100번, 200번, 300번 직원이 생겼는데, 한 명은 영어과, 두 명은 기획과에 소속된 직원이에요. 자, 그래서 자, select count 직원 번호를 하니까 얘는 뭘까요? 직원 번호를 하니까 3명이 나오겠죠. 얘는 값이 3. 그리고 delete from 부서 where 부서 번호 30. 자, 부서 번호 30인 애를 부서 테이블에서 지운 거예요. 얘를 지웠어요. 지우니까 지우고 나서 카운트를 한 거죠. 카운트 직원 번호 직원 테이블에서 했더니, 그러면 얘가 지워졌으니까 따라서 얘랑 얘도 같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1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는 3이랑 1, 2번이 되겠습니다. 3이랑 1.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on delete cascade.
이러한 문제들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옵션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SQL문에 대한 삽입이 성공하는 SQL문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정확한 맞는 인서트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이럴 때는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자, 낱널인지 그리고 뭐가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인서트 인투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테이블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밸류주가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가로 열고 컬럼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밸류주가 나오면 뭐예요? 밸류주가 나오면 앞에 있는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컬럼 ID 그리고 AMT 어마운트죠. 그리고 디그리, 이 세 개의 컬럼의 순서대로 값을 정의를 해주면 돼요. 밸류주 다음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걸 보니까 밸류주가 1, 100 이렇게 두 개만 들어있죠. 그럼 얘는 이미 틀린 거예요. 왜냐면 앞에 밸류주가 오기 전에 어떤 컬럼을 정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두 개밖에 지금 안 넣었죠. 밸류주를. 그러니까 얘는 이미 틀린 거. 세 개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ID, amount, degree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죠. 그러면 뒤에도 세 개가 와야 돼요. 세 개가 왔는데, 자, 이는 넘버, ID에다가 넣겠다는 거죠. 2 맞죠? 그리고 얘도 넘버, 200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A, B, C, D가 있는데 얘는 지금 degree가 바차 3예요. 그러면 세 자리만 넣을 수 있어요. A, B, C라든가 AAA라든가 이렇게 세 자리만 들어갈 수 있는데 A, B, C, D죠.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그리고 3번 insert into TBL ID와 degree에만 값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ID는 4 그리고 degree는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틀린 점이 있어요. 이 문장은 X는 문자잖아요. 문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양 옆에 싱글 쿼테이션을 찍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AMT는 낱널이에요. 낱널인데 디폴트 값이 정의가 돼 있지 않은 낱널 컬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값을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널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컬럼에는 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널이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그럼 4번 insert into TBL ID와 AMT에다 넣는데 얘는 안 넣어도 돼요. 낱널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500을 넣는다. 이건 정확하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insert into values 3개 다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는데 5 들어갈 수 있고 500 들어갈 수 있고 널 들어갈 수 있죠. 이건 그냥 문자 아니에요. 문자면 이렇게 찍혔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널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4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데이터 베이스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격리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부적절한 거. 자, 더티 리드 1번.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수정이 되었는데 이미 커밋된 데이터를 읽는 것. 이미 커밋된 데이터를 읽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오류가 아닌데 커밋 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는 것을 더티 리드라고 합니다. 커밋 안 된 데이터를 읽는 것. 그리고 non repeatable read 한 트랜잭션 내에서 같은 쿼리를 두 번 수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트랜잭션 값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바람에 두 쿼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형상. 예. 그죠? 그리고 팬텀 리드 한 트랜잭션 내에서 같은 쿼리를 두 번 수행했는데 첫 번째 쿼리에 없던 유령 레코드가 두 번째 쿼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아이솔레이션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아이솔레이션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이 트랜잭션에 대한 얘기예요. 트랜잭션이 왜 있는지 그 목적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자, 다음 테이블 A에 대해 아래와 같은 SQL을 수행했을 때, 자, 이 A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SQL을 수행했는데 A의 ID 001에 해당하는 최종 밸류 값이 오라클에서는 200이 나오고 SQL 서버, MS SQL에서는 100이 되었다. 다음 중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보니까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업데이트를 쳤죠. 업데이트 A, 테이블 A에 업데이트를 쳤는데 set value를 200, 이거를 200으로 해라. 어디를? id가 001인 것을. 그러면 얘를 200으로 바꾼 거예요. 200으로 바꿨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create table B, 이건 뭐죠? DDL이죠. 테이블을 만드는 DDL을 실행을 했어요. 이랬을 때 오라클과 SQL 서버의 차이점. 오라클은 여기에서 커밋이 됩니다. 네. 커밋이 되는데 SQL 서버에서는 커밋이 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롤백을 했어요. 이미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커밋을 하고 롤백을 했기 때문에 커밋이 된 상태겠죠. 그런데 SQL 서버에서는 롤백이 돼버린 거죠.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create 테이블 문장을 수행한 이후 묵시적으로 커밋이 수행되어 값이 200이 되었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create 테이블 문장 수행 이후에 의해서 값이 200이 되었지만 롤백이 실행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B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거는 롤백을 하더라도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SQL 서버, MS SQL에서는 롤백 문장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취소되어 밸류 값이 100이 되었다. 맞습니다. SQL 서버에서는 롤백으로 인해서 업데이트가 취소되고 최종적으로 B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았다. 맞는 얘기죠. 네. 다음 7번. 다음 중 select call 1, call 더하기 call 2를 했을 때 이거 여기서 끝나죠. 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call 1과 call 2를 더하기를 했어요. 그걸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 자, 이거는 sum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sum은 널이 있더라도 널을 제외할 뿐이지 나머지 숫자를 다 더하거든요. 그리고 sum은 이렇게 컬럼 단위로 값을 구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select call 1 더하기 call 2는 얘랑 얘를 더해서 값을 쓰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 30이랑 널을 더하면 뭐죠? 널은 어떠한 값과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널이 나온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얘랑 얘를 또 더해야 되죠. 두 번째 행에서 널과 10을 더했더니 널이 나오고 50과 널을 더하니까 당연히 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행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행으로 널이 출력이 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더하는 거랑 sum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얘가 널이 아니라 뭐 0이라든가 아니면 뭐 10이라든가 이러면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30 더하기 0은 30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콜 3을 썸을 했으면 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60이 나옵니다. 얘도 10이 나오고 얘는 8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썸과 더하기의 차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아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EMP 테이블에서 3개의 SQL에 대한 결과로 올바른 것은, 자, 뭘 하느냐 봤더니 어떤 이 네임에 따라서 쌀에서 컴분의 쌀을 구하는 거죠. 네, 컴분의 쌀을 구하는 거죠.
자,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 자, 300에서, 자, 처음엔 킹이죠. 300에서 0을 나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정답은? 네, 0이에요. 그리고 0에서 5천을 나눈다. 0은 모수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0에서 5천을 나누건 0에서 1을 나누건 결과는 에러. 모수가 0일 수 없다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 널에서 1000을 나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널이 사칙 연산에 그런 숫자 연산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널이다. 그래서 0 에러 널. 0 에러 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들은 널이 들어가 있는 문제, 아까 점 문제, 이런 문제, 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9번. 9번 문제는 보니까 A에 들어가는 내용, 여기 괄호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SQL을 사용하여 DB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원하는 데이터만 검색하기 위해서 셀렉트 절, 그리고 무슨 절과 함께 웨어 절을 이용하여 조회되는 데이터 조건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어떤 SQL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SQL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SQL의 절은 from 절입니다. 네. from 절. 자, select 절과 from 절과 뭐 where 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group by가 올 수도 있고 order by가 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from 절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ere 절이나 group by 절 밑에 있는 애들을 2순위로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셀렉트 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오더 바이 절을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프롬 절은 우리가 뭔가 요리를 할 때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오잖아요. 뭐 김치볶음밥을 할 거예요. 김치도 꺼내 오고 식용유도 꺼내고 뭐 계란도 가지고 오고 햄이나 참치도 가지고 오겠죠. 그게 프롬 절이에요. 우리가 이 쿼리를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 그럼 일단 데이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갖고 오는 데가 프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절부터 보셔야 된다. 그래서 프롬절, 여기서 정답이 프롬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 아래는 searched case expression.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케이스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스 문장이다. 케이스 문의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때 사용된 케이스 문은 케이스 문에서 심플 케이스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여 똑같은 기능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게 심플 케이스 익스프레션이고요. 이게 서치드 케이스 익스프레션이에요. 틀린 점은, 다른 점은 케이스 하고 나서 컬럼명이 오느냐 아니면 케이스 when 다음에 어떤 컬럼명과 조건이 오느냐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 when 다음에 올 때는 컬럼이 오고 뭐 이꼴이라든가 뭐 크거나 작다라든가 아니면 like라든가 뭐 이러한 비교하는 그런 기호가 오겠죠. 그런데 케이스 다음에 컬럼명이 오고 그런 다음에는 바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게요. 케이스 컬럼명 when이죠. when 예를 들어서 코리아. 자, 만약에 콜이라는 컬럼의 값이 코리아면은 then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과 똑같은 걸 여기다 표현하려면 케이스 한 다음에 로케이션 그리고 when 그리고 서울이죠. 예. 그래서 케이스 다음에 저 괄호 안에는 로케이션 when 서울
그리고 then east. 예, 소문자로 적었어요. 네. 요렇게 값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요것과 요것이 같은 문법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1번째. 다음 중 아래와 같은 데이터 상황에서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SQL을 수행한 결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이랬을 때, 자, 콜레스라는 이 함수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썸이 바깥에서 싸져 있다. 바깥에서 싸져 있다는 거는 어떠한 안에 있는 값들을 더할 거라는 얘기죠. 더할 건데 그 안에는 콜레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콜1, 콜2, 콜3의 변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부터 보는 거예요. 콜1, 콜2, 콜3를 순서대로 보는데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로우에서는 첫 번째 튜플에서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은 5. 그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얘는 널이니까 다음 1.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널이고 널이니까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한 거. 썸 한 거니까. 얘를 다 더하면 9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얘가 콜레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케이스 문의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디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MVL2가 들어간다든가 MVL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썸 대신 에버리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12번째. 어느 기업의 EMP 직원 테이블에 직급별로 사원이 60명 그리고 직급별로 사원이 60명, 사원이 60명, 대리가 10명, 과장이 8명, 차장 3명, 부장이 1명 이렇게 있고 직급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가 널인가 봐요. 사람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그레이드에 지금 이렇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이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한 상태에서 자, select count grade라고 했더니 그러면 널이 그레이드의 널이 아닌 값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럼 부장님 1명, 차장님 셋, 그러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60 하니까 78, 90, 11, 12. 그래서 82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82인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elect count from 일단 세는 건데 다 센다는 거겠죠. 널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근데 왜요? 그레이드가 in 차장 대리 그리고 이 널이라고 안 돼 있고 싱글 코테이션이 찍혀 있죠. 그러면 얘는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없어요. 이런 값은. 얘는 그냥 널인 거고 얘는 문자 NULL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없으니까 차장과 대리를 더하면 되겠죠. 차장 더하기 대리. 13. 그럼 밑에 건 6이겠네요. 그죠? 자, select grade count from 그리고 결과 건수. 자, grade count from group by grade. 그레이드로 그룹 바이 했을 때 그룹 바이를 그레이드를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직급이 정해지지 않은 것까지 6. 예, 그래서 6건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오류가 발생하는 SQL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 자, 지역별 매출 테이블이라는 데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 지역을 했어요. 그룹 바이 지역을 했더니 지역으로 출력이 됐죠. 일단 그룹 바이 표현식에 있는 지역이 나왔고 그리고 매출 금액
금액이라고 하고 as 매출 금액이라고 알리아스를 줬죠. 그리고 나서 했더니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매출 금액이라고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sum 매출 금액 이렇게 오더바이를 줬어야 돼요. 얘가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셀렉트 지역에서 지역별로 그룹 바이를 했는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요까지는 맞아요. 이렇게까지는 맞는데 얘도 연이라고 했죠. 연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이 그냥 왔단 말이에요. 어떤 직계함수가 오지 않고 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썸 연이라고 왔으면 아니면 에버리지 연이라고 왔으면 그러면 얘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그룹 바이 표현식이 아닌 애가 그냥 왔기 때문에 얘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얘도 에러 발생. 그리고 2번, 이게 3번이네요. 2번, 여기에서 지역, 연, 매출 금액을 출력을 하고, 오더 바이 매출 금액, DESC. 역순으로 정렬해라. 얘는 오류가 안 납니다. 정확하게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도 보니까 지역으로 그룹 바이 해서, 요까지는 맞네요. 맞고, 그리고 해빙절 있죠. 해빙, 썸 매출 금액이 뭐 전부 다 큰 거. 이건 맞아요. 맞고, 오더 바이 카운트 아스타. 카운트는 이 지역에 몇 개의 지역이 있는지, 그 아스타, 그 수로, 출력을 해라. 이런 뜻이겠죠. 정렬을 해서. 그럼 얘도 맞아요. 맞으면, 얘는 원래는 정답은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또 문제가 있는, 오류가 발생하는 SQL입니다. 왜냐, 얘랑 똑같아요. 그룹 바이 표현식이 아닌데 그냥 컬럼이 와서 그래요. 나머지는 다 썸이라든가 에버리지라든가 이런 걸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1번, 3번이 얘는 정답이에요. 자, 14번. 자,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SQL의 실행 결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너무 그냥 딱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너무 길어. 그리고 데이터가 막 나와 있어. 그럼 이건 뭘로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뭔가 4개가 있는데 4개가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은 뭔가 그리고 오더바이가 있어. 그러면 이 뭔가 정렬의 문제인가 보다. 자, ID와 AMT 어마운트가 출력되는 거는 일단 다 확인을 해 보시고 다 돼 있네요. 그렇게. 그럼 얘는 맞아. 셀렉트문은 맞는데 오더바이를 하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케이스 when 만약에 id가 a면은 이 id 값이 a면은 제 둘이 a죠. 1이고 얘는 그러면 1이야.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2로 해라. 2로 해. 그러면은 얘로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a, b, c, d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1, 2, 1, 2 이걸로 정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렬을 먼저 하고 자, 이만큼이 먼저 첫 번째 정렬 조건이에요. 그 뒤에 콤마 있죠. 그리고 AMT로 DESC 해라. 만약에 이게 똑같으면 AMT로 DESC 해서 높은 것부터 출력을 시켜라 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A가 먼저 와야 돼요. A가 1이니까 A가 먼저 안 온 애들 얘 X 얘 B가 먼저 왔네요. X 얘도 X네요. 그럼 정답은 3번. 그럼 자, A니까 먼저 왔고, B와 C는 똑같이 2인 거예요. 2인데, 그럼 얘는 첫 번째 조건에 지금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이 2니까.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어마운트를 DESC 해라. 디센딩 정렬해라. 내림차순으로. 그랬더니 그러면 300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300이 먼저. 그러니까 250. 300, 100 나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오더바이에 콤마가 찍혀갖고 2가지 조건 또는 3가지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앞에 거부터 똑같은 거 놔두고 두 번째 조건이 적용하는 건 앞에서 똑같은 값 안에서 정렬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 DESC는 맨 끝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 앞에 것까지 DESC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림차수는 정렬은 맨 끝에 것만 한다. 맨 끝에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만 한다. 라는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15번째 문제. 자, 아래와 같은 영화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 중에 밑줄 친 속성들은 테이블의 기본 키이다. 그리고 출연료가 800 이상인 영화명과 배우명 출연료를 구하는 SQL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이 기본 키가 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이렇게가 기본 키가 되겠죠. 예, 대충 느낌이. 예. 이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거. 자, 800 이상인 거. 출연료가 800 이상이다. 그럼 출연료는 여기에 있죠. 그럼 일단 먼저 봐야 돼요. 출연료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영화명, 배우명을 출력을 해야 돼. 영화명은 여기 있고, 배우명은 여기 있고. 그럼 세 개의 테이블 다 써야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프롬절에 세 개가 다 있는 거. 다 보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조인 조건을 봐야 돼요. 자, 출연료가 800 이상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얘만, 이상이 아니네요. 초과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일단 제외.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건을 보면서 제외를 시켜가면서 푸셔야 돼요. 자, 세 개가 있는데, 자, 출연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영화 번호랑, 그리고 영화에 있는 영화 번호랑, 그죠? 이게 매칭이 돼야겠죠? 그래서 조인키. 맞는 것 같고. 영화 번호. 이건 어디에 영화 번호인지 모르겠지만, 영화 번호와 영화의 영화 번호. 일단은 얘는 보류. 그리고 출연의 영화 번호와 영화의 영화 번호. 이건 일단 맞고. 자, 두 번째 조건. 출연에 있는 출연의 배우 아이디와 그리고 배우의 배우 아이디. 맞는 것 같아요. 배우의 배우 아이디. 얘도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출연의 배우 아이디와 배우의 배우 아이디. 얘도 맞고. 그러면 800을 초과하는 거. 맞고. 자, 그리고 영화명과, 근데 얘는 지금 출연의 영화명이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출연의 영화명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빼고,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아니네요. 그럼 여기 영화의 영화명, 배우의 배우명, 출연료를 출력하는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애매하니까 얘는 알리아스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컬럼명이 같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알리아스가 앞에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6번. 아래 내용 중에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적절한 것들을 한번 골라보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조인은 PK와 FK의 값의 연관성에 의해서 성립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예요.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닙니다. PK나 FK가 아닌 값들로도 조인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 일반적으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DBMS 옵티마이저는 프롬절에 나열된 테이블들을 임의로 3개씩 묶어서 조인 처리를 한다. 조인은 예를 들어서 프롬절에 조인 테이블이 5개가 있다고 예를 듭시다. 보통 한 2개나 3개를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조인을 한 10개씩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테이블이 프롬절에 나열이 돼 있는데 이럴 때 조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꺼번에 5개를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인은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거예요. 네. 조인은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때는 2개씩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 2개씩 묶어서 조인 처리를 합니다. 옵티마이저. 그리고 이퀄 조인은 조인에 관여하는 테이블 간의 컬럼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네, 맞는 말이죠. 네, 이것도 맞는 말. 이건 틀린 말. 그리고 라에서 이퀄 조인은 이퀄과
인 연산자에 의해서만 수행이 된다. 이미 틀렸습니다. 이꼴 조인은 이꼴로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X 틀린 말. 대부분의 난 이꼴 조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설계상의 이유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렇죠. 논 이꼴 조인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설계나 어떤 다양한 이유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네, 가다마 1번 정답. 자, 지금까지는 SQL 기본이었고 지금부터는 SQL 활용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어떤 회사의 생산 설비에 대한 모델, 이거를 아까 어떤 채팅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SQLD 채팅방에서 올라왔던 문제예요. 오늘도. 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2개를 고르시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틀린 것 골라라 이런 게 너무 헷갈리긴 했었는데, 자, 제품 생산 라인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3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이너 조인하기 위해서 생산 제품 엔터티는 웨어절에 최소한 2번 나타나야 된다. 여기서 웨어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너 조인의 조인 키, 조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 제품 엔터티가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제품은 지금 보니까 제품 코드로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생산 제품이랑, 그리고 생산 라인은 라인 코드로 생산 제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조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랑 조인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조인 키의 조건이 최소 2번은 나와야 된다. 자, 2번째,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는 얘는 생산 제품과 대응하지 않는 레코드는 없다. 제품과 생산 라인 이 2개의 테이블에 엔터티에는 생산 제품과 대응하지 않는 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얘랑 연결하는 거, 얘랑 연결하는 그 과정에 대응하지 않는 레코드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 동그라미 있죠. 예, 이게 옵셔널하다, 선택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생산 라인이 우리가 5개가 있어요. 공장에 5개가 있는데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라인을 한 2개만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제품은 어떤 라인만 하고 어떤 제품은 어떤 라인만 하고, 아니면 지난주에 만든 라인이 하나 더 있지만 아직 생산에 투입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라인 코드가 없을 수 있겠죠. 여기에는 있지만 제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하고 다 프로토타입까지 다 만들었는데 아직 생산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옵셔널 하다라는 의미의 동그라미가 붙어있죠. 그래서 있다. 이거는 틀린 말. 그리고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를 조인하기 위해서, 제품과 생산 라인 엔터티를 조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인 조건이 없으므로 얘는 카티시안 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써있지만 얘랑 얘를 직접 조인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맞는 게 없잖아요. 얘는 이 생산 제품과 연결되어 있고 얘도 생산 제품과 연결이 돼 있지 서로 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가봐야 알아요. 그래야 누구랑 연결이 되는지. 그런데 둘이 연결을 하려면 카티시안 곱이라고 하죠. 카티시안 프로덕트 뭐 이렇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서로 그냥 다 대응시킬 수 있는 거. 여기에 5개 있고 여기에 5개 있으면 데이터가 25개가 나오는 그 카티시안 곱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정 생산 라인 번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제품명을 알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라인까지 3개의 엔터티의 이너 조인이 필요하다. 자, 특정 생산 라인 번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제품명을 알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까지 이어지는 3개의 엔터티의 이너 조인이 필요하다. 이너 조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얘랑 얘는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 이너 조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 개의 엔터티에 이너 조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개의 이너 조인이 필요한 거죠. 제품과 생산 제품, 생산 제품과 생산 라인 이렇게 두 개의 이너 조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도 함정이에요. 애매하게 써놓는 거. 네. 자, 다음 18번. 아래의 테이블 스키마 정보를 참고해서 자, 이걸 보면 고객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등급이 있고 구매 이력은 구매 번호, 구매 금액, 고객 번호 이렇게 갖고 있는데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중에 구매 횟수가 5회 이상인 고객의 이름과 등급을 출력을 해라 라는 SQL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써보라는 거죠. 자, 1번 보니까 이너 조인 구매 이력 그리고 온 자, 고객과 구매 이력을 조인하는 거죠. 왜? 저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맞고 고객 정보와 A의 고객 정보 고객 번호를 잘못 쓴 걸까요? 예. 그리고 B의 고객 번호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해빙을 했는데 구매 번호를 5 이상 이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예. 그리고 다음을 먼저 볼게요. 자, 2번을 보면 이너 조인 구매 이력 똑같죠? 그리고 고객 번호 똑같고 카운트 구매 번호. 자, 이 횟수니까 카운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매 이력이잖아요. 이력은 한 번 살 때마다 하나의 로우씩 생기는데 지금 얘는 구매 번호를 썸하는 거잖아요. 1번은. 이게 맞다 치더라도 여기가 오타라 치더라도 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구매 번호가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럼 이걸 썸하면 그렇죠? 10이 나오겠죠. 예.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카운트가 맞다. 2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레프트 아웃 조인을 하는데 일단 한번 레프트 아웃 조인을 해봅시다. 고객과 구매 이력을 레프트 아웃 조인을 하면 고객인데 구매를 아직 안 한 사람의 고객의 정보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자, 이건 뭐 이렇게 조인했고 얘도 썸이죠. 썸이니까 얘는 여기서 틀렸네요. 4번 또 이너 조인 구매 이력 고객 정보 고객 번호. 이게 오타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B.점 구매 번호. 얘는 그냥 올 수 없죠. 예, 그룹 바이 이름 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구매 번호가 그냥 올 수 없어요. 그룹 바이 표현식이 잘못됐다는 거. 네. 자, 19번. 아래의 사례 1은 카티전 곱을 만들기 위한 SQL 문장이다. 여기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얘는 오라클 문법이에요. 오라클 문법. 그리고 사례 2는 얘는 어떤 의도냐면 얘는 안시 SQL을 작성을 하는 거죠. 안시에서는 카티션 곱을 크로스 조인이라는 명령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from emp 크로스 조인 depth 여기다 그냥 조인 쓰면 안 돼요. 네, 크로스 조인이라고 써줘야 카티션 곱이 발생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1교시의 마지막 문제 20번. 다음 중 1, 2, 3 SQL의 실행 결과가 같은 것은 에서 결과가 같은 것. 이 세 개 중에 결과가 같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볼까요? 뭔가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하는데 테이블 1이랑 풀 아우터 조인 테이블 B를 해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 2, 3이 있고 테이블 1에는
테이블 1에는 1, 2, 3이 있고 테이블 2에는 2, 3, 4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풀 아우터 조인하면 얘랑 얘랑 다 나올 거예요. 1, 2, 3, 널, 2, 3, 4 이렇게 출력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보니까 얘도 풀 아우터 조인을 하고 유니온 O를 하죠. 유니온 O를 하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얘가 지금 이미 얘인데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유니온 O이라는 건 더 붙인다는 거예요. 유니온은 중복을 제거하지만 유니온 O는 더 붙이는 거예요. 더 붙이는데 테이블 A에서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해서 테이블 B를 그러면 얘를 라우터 아우터 조인하니까 1이 안 나오고 얘는 2, 2, 3, 3, 4, 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두 개 합친 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랑 얘랑 일단 달라요. 서로 달라요, 결과가. 3번 보니까 얘랑 얘랑 이너 조인을 하네요. 이너 조인을 하는데 이너 조인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이너 조인을 하면 2, 2, 3,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너 조인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테이블 1에 자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봐야 돼요. 여기 하나 끊고 여기 하나 끊고 자 이 두 번째 거 볼게요. not exist예요. 테이블 select 1, 테이블 2에서 테이블 2에 있는 게 not exist 1에 없는 거 테이블 2에서 1에 없는 거 그러면 1이죠. 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 널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널은 안 나오고 하여튼 1이 나오겠죠. 1이랑 널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 널이니까 그리고 2에서는 not exist 얘랑 여기서 뺀 거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 그러면은 4가 나오고 널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죠? 아까 얘가 1번의 출력 결과인데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이 혼자 다르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1번, 3번인 정답은 2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해드린 것처럼 한번 실제 가상의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넣은 다음에 이걸 직접 해보는 거죠. 직접 쓰면서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 전반전은 여기서 끝 마치고요. 네, 우리 이벤트 잠깐 하시고 우리 사회자님이랑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